안녕하세요. 저는 20개월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한 명도 힘든 육아인데 쌍둥이를 케어하려 하니 하루가 24시간이어도 부족한 느낌인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을 잠시라도 앉아있게 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텔레비전을 재미있게 보고 저도 잠시 한숨 돌릴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문제는 저도 점점 텔레비전에 의존하게 되고요. 어느새 아이들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켜달라 떼를 쓰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최대한 미디어에 노출하면 좋지 않다는 말도 많이 있어서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를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하는지 현명하게 시청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린이들에게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 노출을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3살까지는 아예 보지 않게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을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왜 TV를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지, 또 TV는 정말 나쁜지, 그리고 아이가 TV를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또 언제, 어떻게 TV나 동영상에 노출을 시작할 것인지 이런 질문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3살 미만의 아이들한테는요, 이상적인 TV 시간, 시청 시간은 제로입니다. 네, 미국의 소아과 학회가 어린이 TV 시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3살까지는 TV를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워낙에 비현실적이다라고 네. 하는 비판이 생기면서 권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하긴 했지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 정말 이 비현실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영유아에게 텔레비전을 보여주지 않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TV는 정말 나쁠까? 네.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하게 TV라고 하는 매체를 접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네.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TV가 뭐 그리 나쁠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좀 우리가 각별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실제 또 살펴보니까 3개월령 된 아이들, 이제 생후 3개월 100일이 되기 전 아이들이죠. 네. 이때 아이들도 약 30% 정도, 그리고 또 3살경의 아이들은 약 90%. 어허. 그 아이들이 TV나 DVD 같은 동영상 이런 미디어 매체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TV는 긍정적인 효과가 밝혀진 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음. 특히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뇌 발달과 연결해가지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혀진 연구는 단 한 편도 어허.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 만들어졌던 DVD조차도 교육적 효과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 아이들에게 유익하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음. 생각이고요. 또 인간의 뇌는요, 적어도 유년기까지는 사람에게서 면대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적인 교류를 했을 때 뇌가 작동하고 또 특정 종류의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악에 대한 논의를 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더라도 과하게 텔레비전을 시청할 경우에는 언어 능력 발달에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언어 능력을 오히려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997년인가요? 디즈니에서 유아교육용 비디오를 야심차게 냈어요. 네. 베이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뭐 베이비 모차르트, 베이비 섹스피어, 뭐 베이비 갈릴레오 해가지고 자매 프로그램까지 내면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연구해 보니까 만 2세경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3분의 1가량이 이걸 가정에 다 소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허. 그만큼 굉장히 많이 팔린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 베이비 아인슈타인을 본 아이들이요, 보지 않은 아이들보다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때 그
마케팅의 하나의 전략으로요. 발달이 되지 않으면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다 환불을 받는 소동이 벌어졌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그 외에 연구에서도요. 유아들을 대상으로 했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유익하다고 하는 세서미 스트리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하나 둘 셋이나 뽀뽀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2살 미만의 영유아의 언어 표현력을 손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일개 하나 둘의 연구가 아니고요. 많은 의학 쪽, 그다음에 교육학 쪽에서의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서서도 인간의 뇌는 유년기까지는 사람에게서 배우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텔레비전 시청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가 보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도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그 소아과 의사이신 닥터 크리스타키스 교수가요,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후 2개월에서 4세경 아이들 약 329명하고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요, TV 시청하고 언어 발달 연관성을 분석을 해 본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변인을 가지고 그 인과관계를 따져봤는데요. TV 시청이 1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약 평균 단어 770개의 단어를 적게 습득한다는 어허. 거예요. 그래서 앱을 줄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무릎에서 노래를 들려주라라고 하는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음.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TV를 보는 동안에는 아이들은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 집중하면서 엄마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또 발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탐색과 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탐색과 놀이를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그걸 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주변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하는 아이의 뇌파를 살펴보니까 수면의 뇌파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학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수면 상태에 음. 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머님들께서 내가 TV를 보여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은 혹시 내가 잠깐 편하려고 아이에게 그냥 미디어를 아무 생각 없이 노출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때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도 보면요. 쌍둥이 케어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아이들의 시선을 텔레비전에 묶어두려고 시청을 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어머님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네, 저도 육아를 하고 아이들이 이제 다 성장했지만 네. 그때 전투와도 같은 네. 육아를 다시 생각하기도 음.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쉼도 없을 것이고요. 또 그렇죠. 정신적 유체적으로 매우 고단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온종일 육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네. 요즘 젊은 어머님들께서는 독박 육아라는 단어도 쓰시고요. 네. 또 육퇴, 음. 육아 퇴근이다. 뭐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육아가 힘든 일이고 고단한 일인지 그 단적인 표현에서 마음이 읽어지거든요. 그 일상에서의 존재로서 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고 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책임감은 크고 또 그 사이에 어떤 균형감을 내가 잘 찾아갈 수 있을까 혼돈스럽고 힘드실 거예요.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TV를 보여주는 어머님들께 혹시라도 나 잠시 쉬려고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가족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네. 친구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 내 죄책감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의 발달과 학습에도 좋은 경험으로 대치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 어머님도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같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건 좀 괜찮을까요? 너무 좋은 방식이죠. 아, 괜찮나요? 네, TV에 몰입해서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주변과 교류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줄여주시면 TV를 좋은 방향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은 이렇게 TV를 볼 때만이 아니라요. 뭐 컴퓨터라든가 뭐 DVD 같은 다른 미디어를 사용할 때도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소통의 우위를 두시고 TV 시청을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려면 실은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음.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갈등의 요소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서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항상 소통하는 그런 음. 자세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통을 우위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텔레비전과 동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면 좋을지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고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시청한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교육적인 질문만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 서로의 느낌을 말하는 것, 그리고 예측하는 것, 음, 그리고 상상하는 것, 그리고 음, 시청한 내용을 자기가 겪었던 어떤 경험들, 예전에 뭐 여행을 갔다 왔다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일상에서 겪었다든가, 또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면 친구들과 함께 경험했던 것들, 음,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확장적 사고를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화형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DVD를 선택하시거나 TV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때 아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해 주시면 좋고요. 특히나 3살이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학습도 가능해집니다. 묻고 답하기가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주인공인 캐릭터가 있다면 그 캐릭터가 아이에게 말을 건네고 또 질문을 하고 음, 또 질문하고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대답할 시간을 좀 주고 뭐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습할 내용을 퀴즈 형태로 꾸민 그런 프로그램들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3살이 넘으면 대화형 프로그램을 보면서 학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꼭 3살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연구에 따르면요. 생후 18개월부터 약 30개월 사이가 아이들의 정보 처리 능력이 변화합니다. 음, 그래서 그때가 우리가 결정적 시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적이라는 단어를 쓰면 너무 단정적이다 느껴지신다면 민감기라는 단어로 쓸 수 음, 있습니다. 민감기. 네, 그래서 이때가 아이들이 보다 더 집중하기 쉬워지고요. 또 화면을 반복적으로 접할 때 정보를 얻는 방법이 좀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 아이들에게 수월하고 편리한 그런 시기가 되겠죠. 네. 이 밖에 영유아의 텔레비전이나 미디어 시청과 관련해서는 부모님께서 지켜주시면 좋을 규칙들에 대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주신다고요? 네, 이것이 좀 긴 내용이에요. 음, 왜냐하면 장시간 시청의 위험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고 하고요. 네. 또 자녀와 텔레비전을 시청하실 때 꼭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들, 음흠. 그리고 부모님의 효과적인 지도법 이런 것들을 보다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